최근 건강검진에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간 수치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지방간이 시작 단계입니다. 배는 유독 앞으로 나오는데 겉으로는 아픈 데가 없어서 설마 간까지 나빠졌겠어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식사 후 유난히 피곤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온몸이 무거운 느낌, 집에 와서 소파에만 앉으면 그대로 잠이 쏟아지는 느낌이 잦다면 조용히 지방이 간에 쌓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간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지는 않지만 피로, 체중 증가, 뱃살, 소화 불편감 같은 모습으로 계속 도와달라는 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년 이후 간이 지치는 진짜 이유와 간이 다시 살아나는 핵심 식단 한 가지,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간 회복 루틴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년 간이 지치는 6가지 이유. 간은 하루 종일 피와 독소를 거르는 몸속 정수장 같은 곳입니다. 다음 6가지가 겹치면 이미 지방간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기름지고 당이 높은 식습관, 잦은 음주, 운동 부족, 복부 비만으로 인한 지방 축적, 과도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간 해독 기능 저하. 이렇게 계속 쌓이면 간세포 사이사이에 지방이 차오르고 간은 무거워지고 딱딱해집니다. 하지만 간은 맞는 음식을 먹고 너무 과로시키지만 않으면 다른 장기보다 회복력이 훨씬 빠른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방간 회복에 특히 도움이 되는 재료 5가지와 그 재료들로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황금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이 좋아하는 추천 재료 5가지. 간 회복을 위해 장보기 하실 때 다음 5가지만 떠올리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 간 해독 효소를 도와주는 성분이 풍부해 지방간과 만성 피로에 좋습니다. 양파. 혈액 속 지방과 콜레스테롤 대사를 돕고 간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두부. 간에 부담이 적은 단백질 공급원으로 고기 대신 활용하기 좋습니다. 레몬. 소량만 사용해도 간 해독과 지방 대사에 도움을 주는 산미를 더해줍니다. 올리브유. 과한 기름이 아니라 소량 사용할 경우 간과 담즙 흐름을 도와주는 좋은 지방입니다. 이 5가지를 한 그릇에 담은 간 회복용 한 접시를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황금 식단. 브로콜리, 두부, 레몬 한 접시. 기름 사용은 최소화하고 간에 좋은 단백질과 채소를 든든하게 먹는 것이 목표입니다. 준비 재료 1인 기준. 브로콜리 한 줌, 양파 4분의 1개, 두부 반모, 올리브유 1티스푼, 레몬 6분의 1쪽 한두 방울이면 충분해요. 소금 아주 조금의 후추 약간, 밥은 흰밥 또는 잡곡밥 반 공기를 준비합니다. 손질하기. 브로콜리는 한 입 크기로 잘라 깨끗이 씻어둡니다. 두부는 키친타월로 물기를 살짝 닦고 한 입 크기로 네모나게 썰어줍니다. 양파는 얇게 채를 썰어 너무 많이 넣지 말고 향이 날 정도만 준비합니다. 레몬은 나중에 살짝 짜 넣을 수 있도록 한 조각만 잘라둡니다. 팬에 굽는 순서. 달궈지지 않은 팬에 올리브유 티스푼 하나를 둘러 중약불로 살짝 데웁니다. 먼저 양파를 넣고 향이 올라올 정도로만 가볍게 볶습니다. 갈색이 되도록 오래 볶을 필요는 없습니다. 양파 향이 올라오면 브로콜리를 넣고 숟가락으로 살살 뒤집으며 색이 선명한 초록으로 변할 때까지 볶습니다. 여기에 두부를 넣고 부서지지 않도록 뒤집듯이 천천히 섞어줍니다. 팬 바닥이 너무 마른 느낌이라면 물을 큰 숟가락으로 한두 숟가락만 넣어 볶음과 찜의 중간 느낌으로 조리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기름량을 더 늘리지 않고도 부드럽게 익힙니다. 두부의 겉이 살짝 단단해지고 브로콜리가 너무 무르지 않을 정도로 익었다면 소금을 아주 조금만 뿌려 간을 맞춥니다. 불을 끈 뒤 레몬을 살짝 쥐어 두세 방울 정도만 전체에 돌려줍니다. 강한 레몬 향이 아니라 기름기를 정리해주는 느낌만 나도 충분합니다. 접시에 밥 반 공기를 먼저 담고
그 옆에 브로콜리 두부 볶음을 넉넉하게 올립니다. 한 숟가락에 밥과 두부, 브로콜리를 같이 올려 천천히 씹어 드셔보세요. 육류 대신에도 전혀 허전하지 않은 한 끼가 됩니다. 지방간이 걱정될 때 저녁만 이 한 접시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며칠 후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간이 다시 살아나는 생활 루틴. 음식만 바꾸고 몸은 그대로 두면 간 회복 속도는 절반에 그칩니다. 간을 돕는 운동이라고 해서 숨이 차도록 뛰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속도와 부드러운 움직임이 간 혈류를 늘리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간 친화 루틴을 안내해 드립니다. 첫째, 식후 의자에서 하는 간 호흡. 식사를 마친 뒤 의자에 등을 살짝 기대고 앉되 허리를 완전히 구부리지 말고 배가 편안하게 펴지도록 세워줍니다. 오른손은 오른쪽 윗배, 갈비뼈 아래 부근에 올리고 왼손은 배꼽 주변에 올려둡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오른쪽 윗배가 손을 밀어내듯이 배를 크게 부풀립니다. 그 다음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며 배가 납작해지게 만듭니다. 이 깊은 호흡을 10번 정도 반복하면 간 주변 순환이 부드럽게 좋아지고 소화 속도도 안정됩니다. 둘째, 집 안내에서의 산책. 호흡을 마친 뒤에는 집 안에서 산책하듯 움직입니다. 발 뒤꿈치를 먼저 바닥에 살짝 디디고 발바닥 전체, 마지막에 발가락이 떨어지는 순서에 조금만 신경을 써서 거실과 복도, 방 사이를 왕복합니다. 속도는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여유로운 속도로 약 5분에서 10분 정도 걸어줍니다.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보폭은 너무 크게 하지 말고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어줍니다. 이 간단한 걷기만으로도 혈당과 중성지방이 함께 올라가는 것을 막아 지방간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저녁 늦은 시간 간식 줄이기. 간이 쉬어야 할 시간은 밤입니다. 저녁 식사를 가볍게 마쳤다면 그 이후에는 과자, 튀김, 야식 대신 따뜻한 물 한 컵이나 연한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한 잔 정도로만 입을 달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야식 한 번이 간에게는 밤샘 근무 한 번이 됩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식사 때 간이 좋아하는 한 접시 선택하기, 식후간 호흡과 집 안 걷기 실천하기, 밤에는 간식을 줄이고 간에게 휴식 주기, 하루 한 걸음씩 나아가고 하루 한 걸음씩 좋아진다. 간도 이 작은 변화를 분명히 기억합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숲이 그 길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시어 다음에 또 만나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